네, 웰컴 에브리온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을 안 가지고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은 너무 불편하고 대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번역놀이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일랜드를 다녀왔어요. 아일랜드의 총리가 교체되었다는 그런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면서 어떠한 표현들을 했냐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최연소 당대표 뭐였죠? youngest ever leader였어요, leader. 그리고 이제 거기 아일랜드에서는 당대표가 되면 여당, 집권 여당, 또 ruling party의 당대표가 이제 자동으로 그 뭐가 됐죠? 총리가 되는 뭐 프라임 미니스터, 프레미어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임 총리가 있겠죠? 그럼 전임 총리의 뒤를 잇는다는 표현은 뭐였죠? 리플레이스였어요. 리플레이스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다른 후보들이 없어서 그런 표현 했었죠. 그때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ran, R-A-N 그 다음에 unopposed, UNOPP, 반대하다를 on을 쓴 거죠. UNOPPSED. 그래서 이제 붙여갖고 unopposed 이런 표현 썼었고 또는 was the only sole, SOLE, candidate였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뒤로 가서는 그 다른 당에 뒤처지고 있다, 밀리고 있다, 또는 다른 당을 뒤쫓고 있다, 이런 표현이 trail, TRAIL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밀리고 있다, 그런 표현도 있었죠. 밀리고 뒤쫓고 하는 거는 trail이고, 앞서간 거는 lead, LEAD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뭐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하면 daunting, DAUNTING 이런 표현 썼었고, 뭐 반발, 비난, backlash, face 직면하다, backlash over, BACKLASH, over 이런 데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반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오늘 번역놀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가능할 것 같죠? 네. 이런 건 여긴데요.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 사이먼 해리스가 대표로 확정이 되고 이제 될 거예요. 최은수 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버라드커가 현 총리죠. 뒤를 잇게 될 예정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관인 사이먼 해리스가 다른 후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 단독으로 출마해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 필요 없죠. 이게 단독으로 출마했다는 의미니까. 그다음에 집권당 대표로 확정, 우리가 확정을 뭐 컨펌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죠. 의미가 뭐예요? 집권당 대표로 선출되었거나 또는 집권당 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되었다. 또는 선출되었다. 선출을 넣지.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컴이 될 때는 있는데 비컴 갖고 안 될 때가 이렇게 단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다 그러면 둘을 쓰지 않잖아요. 여기다 뭘 아까 선출처럼 뭘 넣어줘야 돼요. 뭘 넣어주죠? 이런 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보면 쉬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건데 이거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코리아 유니버시티 offered 그죠? lifetime education 이렇게 넣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서는 필요 없어요. 팩트만 얘기하면 되니까 37세가 될 건데 그렇죠? 이 전직 그러니까 이제 뭐그 전직이 되겠죠? 이 총리 역시 38세로 최연소였어요. 근데 37세가 나타났어요. 한 다음에 사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사이먼 해리스가 새로운 종류 D를 잇게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네, 그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먼 해리스를 먼저 넣자. 근데 이제 본격이죠. 지금이 그쵸? The current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도 붙었었어요. 음, 그다음에 in Ireland가 어떻게 됐죠? became 그럼 되겠네. became 당대표가 뭐였죠?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집권당. 그다음에 단독으로 출마해서요. as he ran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는 뭐 기억나시나요? was the sore 상대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좀 멋지지 않아요? soul, 오은이 되지만 menopause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나한테 내가 잘 대접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값싼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 올해 37세인 그는을 he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냥 올해 37세만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리스 이제 곧 총리가 될 그분인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37세가 사상 최연소 총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영문에 보시면 많이 쓰죠. years ol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어, 그 시몬 해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될 거잖아요. 그죠? will become the 아일랜드를 썼어요. 아일랜드. 연기스테벌. 미니스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 총리 이야기죠. 미니스터. 현 총리는 그러니까 버라드카를 먼저 써야겠죠. 버라드카.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더 총리죠. The current prime minister인데 여기가 좀 기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요. 버라드카가 취임했다. 최연소로 이제 아일랜드도 보면 써도 되겠죠? 38세에 그죠?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했다. 그죠? 그래서 사이먼 해리스가 뒤를 잇는다 이거죠. 그러면 버라드카가 누구냐면 그죠? took office 기억나세요? 취임하다 했었죠. took office. office 그다음에 there's the youngest. premiers 하나 더. at aged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써도 하면 돼요. 그다음에 했던 그 버라드카가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suddenly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stepped down 죠. 또는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announce를 써가지고 해볼게요. announced sudden resignation 이런 표현도 있죠. 음, 그러면은 이제 사이먼 해리스가 새로운 총리로서 이건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의 뒤를 잇는다는 replace만 쓰면 되죠. 음, Paris 다쓸 필요 없고 Paris will replace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먼 해리스가 현재 대문자로 써야겠죠? 그 장관인데 이제 당 대표가 된 거죠. 당 대표.
대표. 그다음에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그냥 되었다 또는 선출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단독으로 출마했다는 표현이 레노포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다른 색깔. 그다음에 올해 37세인 그는 그냥 올해 37세만 쓰는 거. 그다음에 최연소 총리가 됐다. 그다음에 취임했다. 그죠? 취임한다는 표현도 기억하시고. 음. 38세.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여러 가지로 해봤죠. 여러 가지 아니고 두 가지네요. Suddenly step down 아니면 announced sudden resignation. 그다음에 새로운 총리는 의미가 없는 정보죠. 그러니까 그의 뒤를 잇는다는 거, 뒤를 잇는다는 게 다 repla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쓸까요? 거기다가 education이 불가산 명사거든요. 근데 이게 형용사가 붙으면 어렵습니다. understanding 마찬가지예요. understanding도 이해하다는 understanding 명사로 그 불가산인데 어, we have a deep understanding 이렇게 하면 어를 넣어줘야 돼요. 형용사가 붙으면 네. 이렇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 늘 말씀드리지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산명사도 있죠. 뭐 이슈라든가 프로블럼 이런 거. 근데 이제 많은 그리고 언제나 불가산명사가 있죠. equipment라든가 information, merchandise. 이런데 이제 대다수의 경우가 명사가 가산, 불가산을 다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확실하게 차이를 알 수 있게 이거예요. 이거는 방출, 탄소 방출을 하냐 마냐는 액트고 이건 방출량이니까 방출량을 줄인다고 할 때는 이미션즈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외에도 또 한 경우가 이렇게 형용사가 붙으면 관사를 쓰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불가산 명사인데 그런 것도 영문에서 관찰을 해야죠. 네. 그래서 영문에서 관찰을 영한 방향, 항형 방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좀 더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 왜 여기다가 어를 썼나, 이런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제 안내를 받으시고, 영문을 보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 네. 관심하면 맨날 생각나는 게, 관심을 인터레스트로만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우리 액티브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가 액티브란 형용사를 가지고 관찰했는데, 그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은 he has interest in politics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관심이 많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투표도 안 하러 갔는데 투표도 막 하러 가고, 무슨 운동에도 무슨 선거 운동에도 참여하고, 액티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is active인데, 정치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냐면, 품사가 부사로 들어갔죠. He is politically active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재밌죠? 그런 내가 되고 싶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 어떻게 해요? 꾸준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